반월상 연골은 쐐기 모양의 연골로서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내측 구역에 있는 연골을 내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며 외측에 있는 것을 외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반월상 연골은 질기고 고무 같아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접촉성 손상으로 외부 충격보다는 무릎의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급정지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뼈 사이에서 연골판에 끼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손상인데 운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농구나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입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늙듯이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로 찢어져서 파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부분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흔한 증상은 무릎 통증과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파열된 반월상 연골 조직이 느슨해지거나 관절면에 표류하면서 무릎의 잠김 현상이나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양반다리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을 느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과거력과 신체 검사입니다. 증상과 병력 청취 후에 반월상 연골판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데, 단순 방사선 사진은 반월상 연골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다른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검사는 MRI로 진단율이 95% 정도 됩니다. 간혹 환자 중에 무릎이 아파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말에 약물과 물리치료만 받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 물리치료나 뜸이나 침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파열된 부위가 없어지거나 봉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지속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손상 정도가 미미한 경우 1에서 2주간 압박붕대나 부모, 소염제 등을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나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최소 절개에 의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므로 보행이 바로 대부분 가능하여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염증이나 부종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목발을 사용해야 하며,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관절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며 정상적인 무릎 관절로의 복귀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재활 치료를 합니다. 맞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면 충격이 그대로 뼈에 전달되어 평소에는 괜찮다가 양반다리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지내려면 평소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생활 자세를 해야 하며, 야외 활동이나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또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해야 합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린 증상이 생기시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꼭 올바른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상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위험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